여러분, 만약 역사 속 한 지도자가 단 한 번의 중대한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1941년 여름, 독일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소련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전차부대는 모스크바의 심장부에 닿기 직전이었죠. 불과 몇 킬로미터 앞두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동부 전선에서 예상치 못한 독일군의 치명적인 패착이 시작되고 있었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독일의 막강한 군대가 왜 소련의 광활한 대지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바로 그 결정적인 실수의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 지도자의 오만한 판단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운명을 뒤흔들고 전쟁의 판도를 영원히 뒤집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단순한 전투의 기록을 넘어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거대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주는 심층적인 고찰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테니까요. 1941년 6월 22일 새벽, 아돌프 히틀러의 광기 어린 야망이 담긴 바르바로사 작전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유럽 대륙을 집어삼킨 나치 독일의 다음 목표는 바로 광활한 소련의 영토였죠. 히틀러는 소련의 막대한 자원과 공산주의 이념을 제거하고 독일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방정복의 그림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에게 소련은 단순한 적국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독일군은 세계의 거대한 집단군을 편성하여 무려 30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엄청난 수의 전차, 그리고 하늘을 뒤덮는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 침공 작전으로 기록될 만큼 압도적인 스케일이었죠. 국경을 넘어 소련 영토로 맹렬히 진격하는 독일 기갑부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소련군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소련군 병사들이 포위되어 항복하거나 전사했습니다. 당시 소련군은 독일군의 기습적인 침공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은 독일의 침공 경고를 숱하게 무시했고 소련군은 초기 전투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겪으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휘부는 우왕좌왕했고 체계적인 방어는커녕 도망치기 바빴죠. 독일군의 진격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소련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야는 순식간에 독일군의 발 아래 놓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독일군의 모습은 히틀러의 야망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는 이제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오는 듯 했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던 바로 그 순간,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을 내리고 맙니다. 모스크바를 향해 전진하던 독일 중앙집단군에게 갑작스럽게 진격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독일군 최고사령부의 주요 장군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이 오기 전에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주장했죠. 총통각하 모스크바는 전쟁의 심장이자 뇌입니다. 그곳을 점령해야만 소련이 무너질 것입니다. 장군들은 지도 위 모스크바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무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스크바가 아닌 남쪽에 비옥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와 카프카스 유전지대, 그리고 북쪽의 레닌그라드 포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자원과
레닌그라드의 핵심 산업 시설이 모스크바 점령보다 당장 더 중요해. 모스크바는 나중에 점령해도 늦지 않아. 그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과 상징적인 포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틀러의 고집스러운 결정 앞에 장군들은 답답함과 고뇌에 잠겼지만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결국 모스크바를 향해 돌진하던 독일 중앙집단군 전력의 상당수는 남쪽 우크라이나와 북쪽 레닌그라드 전선으로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모스크바 전선에서 승리를 목전에 두었던 독일군 병사들은 발이 묶인 채 지원을 기다려야 했고 그들의 사기는 점차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소련군은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시베리아에서 동원된 정예 병력과 함께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을 대비하기 시작했죠. 히틀러의 이 치명적인 오판은 이제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비극적인 서막은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거침없는 징역이 잠시 멈춰 서는 순간 독일군 최고 사령부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장군들의 열띤 보고와는 달리 히틀러는 지도의 다른 지점들을 응시하며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그는 단지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기름진 토지에서 쏟아져 나올 곡물과 핵심 자원들, 그리고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 레닌그라드의 산업시설이 당장의 전쟁 수행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는 모스크바가 단순히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며 경제적 이득과 전략적 포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틀러의 독단적인 결정은 수많은 장군들의 고뇌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독일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발터 폰 브라우히치 원수를 비롯해 모스크바 전선의 지휘관들은 한 목소리로 수도를 향한 진격을 멈추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모스크바를 함락시켜야만 승기를 굳힐 수 있다고 주장했죠.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 소련의 심장을 꿰뚫는 것이며 이는 전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들의 논리적인 주장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전만이 유일한 진리인 양, 그는 모든 조언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직관과 야욕에만 의존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를 향해 질주하던 독일 중앙집단군의 상당수 병력은 남쪽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과 북쪽 레닌그라드의 얼어붙은 전선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발이 묶인 채 지원을 기다려야 했던 모스크바 전선의 독일 병사들은 점차 사기가 꺾여갔습니다. 그들은 왜 수도를 눈앞에 두고 징역을 멈춰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추위와 함께 찾아온 불안감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은 전쟁의 피로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끝없이 늘어지는 보급선과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이미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군은 이 예상치 못한 휴전 아닌 휴전을 귀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스탈린은 독일군의 징역이 멈춘 틈을 타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시베리아에서 동원된 전개 병력들을 모스크바 방어에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싸우는데 특화된 부대였죠. 그들은 모스크바 외곽에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도시 곳곳에 대전차 장애물과 지뢰를 매설하며 필사적인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시민들까지 나서 참호를 파고 방어시설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에게 모스크바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마지막 보루였기에 절대 내줄 수 없는 성지였던 것이죠.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은 이미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기온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눈보라는 독일군에게는 미지의 공포이자 거대한 적이었습니다. 추위에 익숙지 않은 독일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 쓰러지고 그들의 장비는 얼어붙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이 자랑하던 기동력은 러시아의 눈밭 속에서 무력하게 갇혀버리고 말았죠. 히틀러의 치명적인 오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비극적인 서막은 이제 막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과 소련군의 강력한 방역은 독일군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러시아의 겨울은 그야말로 독일군에게는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는 병사들의 몸과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추위에 익숙지 않은 독일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차가운 눈밭에 그대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의 자랑이던 최신 장비들마저도 혹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독일군이 한치의 예상도 하지 못했던 소련군의 강력한 방역이 시작됩니다. 추위에 단련된 소련 병사들은 독일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한 장비와 함께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 효과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서는 시민들까지 나서서 도시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에 동참했죠. 이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참호를 파고 바리케이드를 쌓으며 침략자들에게 맞섰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실패를 넘어 전쟁 전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은 이제 동부 전선의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묶어두어야 했고, 이는 서부 전선과 북아프리카 전선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선 전체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 비극은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만약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향한 직접적인 징역을 고수했더라면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모스크바의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펼쳐진 이 비극적인 전투는 자연의 거대한 힘과 전쟁의 비극성, 그리고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 공방전의 실패는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독일군은 이후에도 동부 전선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고, 이는 결국 베를린 함락이라는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가속 페달이 되었죠. 역사는 한 사람의 의지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